네, 반갑습니다. 2024년 AI 부트캠프 3월 3차,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3월의 세 번째 시간, 그죠? 그래서 이제 3월의 세 번째 시간이고, 이번 주는 뭐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 소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좀 주제들을 던져 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점들과 선면으로서 연결해서 내 거로 만들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뭐 이건 제 강의가 아니고, 어, 전체 음소거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한번 켜지시면은 계속 이렇게 또 켜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어, 일단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뭐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요? 어, 이런 트렌드라든가 이런 커리큘럼들이 내가 또 벤치마킹 할 것들, 그리고 또 와, 이건 좀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음 제가 뭐 들었던 강의가 진짜 좋으면 뭐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강의들을 듣고 또 제 거를 흡수를 하고 제 경험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또 제가 이제 강의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뭐 유료 결제까지 해서 뭐 진짜 내가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겠지만 뭐 유료 강의를 결제해서까지 네, 듣지 않고 저희가 하는 이 그 두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매주 업데이트하는 이 소식으로 해서 소식만 들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점선면으로 연결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생성 AI로 실전 생성 AI를 업그레이드하기 강의를 올려드리면 그거 진짜 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그러니까 직접 한번 프롬프팅도 해보고 작성을 해보면서 어, 활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있는 이제 커리큘럼들의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뭐 AI 언어 프롬프트 사용법 익히기 첫 번째 시간에 그럼 이제 프롬프트 시작하기 뭐 구조 익히기 그쪽 기본적인 프롬프트 뭐 엔지니어링 기법들 막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이제 배웠던 거죠 앞서서 뭐 여기서 사업 계획서 쓰기 뭐 사업 계획서라는 것들이 이제 물론 뭐 내가 뭐 직접 쓰기로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된 오픈된 소스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포맷들을 여기 챗GPT에게 주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고, 기간은 어떻고, 뭐, 규모는 어떻고, 어떤 주제로, 어떤 특징이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어떤 게 있으면 가산점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내가 프롬프팅을 목적성에 맞게 잘 꾸미느냐. 그리고 1차적으로 오늘 이제 프롬프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뒤에 나올 건데, 1차적으로 프롬프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글쓰기 과정하고 똑같아요. 글쓰기 과정하고 똑같은 게 한 번만에 절대 완벽한 문장이나 내용들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됩니다. 수정하는. 뭐 수정이라는 게 다시 생성해줘.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챗GPT 글쓰기 작가 되기 이런 또 주제 타이틀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다섯 분, 네 분, 다섯 분의 강사분들이 모여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글쓰기 작가 되기. 그래서 뭐 인공지능 활용한 월 300 부업 뭐 여기도 또 이제 주제가 글쓰기가 겹치긴 해요. 출판 기획부터 전자책 출판 뭐 유튜브 동영상, 뭐 생성 AI로 뭐 프롬프트 컨텐츠 제작하기, 뭐 이런 것처럼, 앞선 내용들이 또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면 중복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챗 GPT로 또 다른 강사 선생님 챗 GPT로 돈 버는 법, 그래서 문서 작성하는 방법, AI로 어쨌든 PPT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뭐 판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챗 GPT와 AI 활용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또 역시나 뭐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웹 2.0 세상에서 뭐 블로그를 예를 들었을 때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뭐 이 정도까지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를 이루는 기본 요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서서 이제 챗GPT 생성형 AI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보면은 텍스트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뭐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죠. 이제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럼 아까 인공지능 활용 월 309억 영상에 대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보이스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바타 영상 음악 만들기. 그쵸? 사운드, 뮤직, 뭐 영상 뭐 이제 아바타는 뭐 내 텍스트를 말로써 하는 거죠. 보이스. 그럼 이미 지금 커리큘럼에서 1, 2, 3, 4, 5, 6, 7 일곱 번째까지 딱 봤을 때도 우리가 웹 2.0에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서 말하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그리고 보이스 이 네 가지가 기본 소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 네 가지 영역을 내 거화 시키지 않고 나의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성 AI 제가 강의에서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챗 GPT로 뭐 마케팅 천재되기 뭐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뭐 브랜드 분석법, 시장 분석법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어떤 주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 주가를 뭐 히스토리컬한 그런 10년치, 30년치 자료들을 그래프를 넣고 또 아니면 재무 분석표나 이런 것들 을 넣고 챗 GPT한테 어떤 프롬프팅을 넣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다루게 될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정말 챗 GPT를 잘 프롬프팅을 잘 활용하면 이런 것들도 잘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내 삶 일상 그리고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또 주제가 나왔죠. 이제 진짜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법. 네,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영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영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서도 뭐 오디오북 만들기.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상이지만 그 영상 베이스 안에 뭐 어떤 원고를 기획하는 거, 텍스트 기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또 동영상을 만들, 영상을 만들 거고요. 오디오북으로서 음성, 보이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웹 2.0 세상,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SNS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제대로 된 소통과 내 메시지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AI 시대가 왔다고 한들 어, 사람들의 마음, 뭐 업무의 효율성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웹 2.0에서 사람들의 매력을 못 산다라면 웹 3.0 세상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네, 계속해서 주변만 맴돌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MTS를 통해서 진짜 나의 타겟과 그들이 가진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챗GPT 영어 회화 3일이면 뭐 영어가 들린다 해서 뭐 영어 회화와 뭐 영어에 대한 그리고 또 관심 사항들이 또 많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또 주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챗GPT로 초간단 데이터 분석하기. 그래서 뭐 가상 데이터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지금 이제 들으면서 어, 뭐 물론 필요한 부분들을 배워야 될 부분들을 또 배우고 있는데 음, 이제 어떤 뭐랄까요? 강사 선생님들이 한 5분 정도가 계시다 보니까 중첩되는 내용들이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어, 좀 너무 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듣는 이유는 또 이런 강의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꼈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내 강의나 내 컨텐츠를 보는 제 강의나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쉬움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배움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는요. 이 AI를 가지고 내 일상과 내 업무 그리고 늘 말하지만 브랜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강사님들의 보면은 어떤 프로페셔널 강사님의 막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진짜 지극히 평범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강사들 중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매주 잘 따라오고 제가 올려드린 강의만 어, 잘 실천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강의 대부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이 12개의 그런 차시에 있는 내용들을 다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5명이 이 12강의를 다 했지만 그 5명의 강사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또 내기도 해요. 같은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조금 뭔가 아쉬운 점, 혼란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접근을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거를 12개의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을 나 혼자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강을 결정을 했지만 12개 중에 10개는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걸 찍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 영역은 이건 내가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두 개, 부족한 영역 강의부터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네? 그럼 나는 이렇게 프롬프팅을 한번 해볼까? 이 사람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내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뭐,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뭐, 3년, 5년치 데이터를 보내? 그럼 나는 해외 주식에 관심 많으니까, 해외 주식에 3년,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치를 한번 봐볼까?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강의를 듣고 나서 유튜브에 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블로그에는 없을까라는 것들을 찾으면서 이거를, 내 거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4월 둘째 주 되면은 이제 다 완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셋째 주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나만의 12개가 아니라 15개짜리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15개짜리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거를 넘어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강의를 만들어서 또 다른 입점할 수 있는 채널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제가 늘 말하지만 그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채널이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강의를 찾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찾는 데 시간이 어떤 분들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년이 지나도 못 찾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뭐 클래스 101에서 뭐 강의가 랭킹 1위라서 이거는 내 벤치마킹을 할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들을 보면서 나와 같은 결과, 나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강의를 찾아내면 이게 나의 뼈대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15강으로 했네? 그럼 나는 20강으로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 뼈대에 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컨텐츠가 풍성해지고 나만의 그 즐거운 공부 그리고 나의 누적되고 축적되는 공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에 대한 뭐랄까요? 인사이트라는 사람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사이트, 가치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강의를 들어서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기 전 사전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산업들이 변화하는 데는 꼭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두 번째가 산업의 구조를 바꾸면서 산업의 구조를 바꾸니까 인재상을 바꾼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 이런 인재들이 인재상이 바뀌고 세 번째가 이제 진짜로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된다. 근데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이 문화로서 자리 잡을 때,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감하면서 그런 것들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늦은 출발, 늦은 시작이라는 거죠. 사실은 뭐 늦은 시작, 늦은 출발이라는 건 없지만, 어, 그들보다 더 이제 경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매일 아침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아들 이제 첫째한테 이제 노란 색깔 이 포스트잇에다가 빼곡하게 이제 편지를 써줘요. 그래서 이제 알림장 노트에다가 항상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이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을 학교 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뭐 예전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무조건 써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4년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단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출장을 가기 전에도 4일치 걸 다 써놓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늘 이제 첫째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첫째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면, 그 어떤 공부라는 거는 진짜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첫 번째가 중요한 거는 일단 일찍 시작을 해야 된다.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두 가지를 잘 내 공부에, AI 공부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첫 번째 단추인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격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행학습도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6학년 선행학습, 중학교 선행학습처럼 먼저 시작한 애들이 치고 나가면 그 진도를 따라가는 격차를 좁히기에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노우볼 효과, 뭐 우리가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첫 번째 스타트는 잘 끊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기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물론 뭐 지금 봄 시즌이다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38분이 들어오셨는데 음. 이게 라이브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듣는 거 하고 또 뭐랄까요? 뭐 내가 그냥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거하고는 또 집중도 있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금요일 이 시간만큼은 저녁 이제 9시에서 한 10시 반 정도 이제 본 강의를 하고 뒤에 뭐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1시간 반 정도는 꼭 음, 그 빠지지 않고 네. 이렇게 뭐 카메라를 못 킨다면 듣는 거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지금 뭐 10분이 들으나 100분이 들으나 내용은 뭐 변하는 건 없어요. 그쵸? 10분이 들으나 100분이 들으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는 꼭 AI 공부에 있어서 네. 음, 생각을 해주시고 네. 그 멋진 아빠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단계 변화 중에서 이제 2단계에 우리가 변화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카카오 정, 정신아라는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가 이제 취임을 했대요. 28일 주주총회를 3월 28일 날. 그래서 AI 주주 같이 힘 실는다 이렇게 하면서 네, AI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일상 속 AI를 이제 카카오가 선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저희 이제 회사도 오늘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한 그 내용이 왔는데 DT 팀이라고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있는데 거기에 AI라는 그 조직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이게 진짜 이제 트렌드 자체가 AI라는 게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AI와 관련된 또 이제 그 경력직을 이제 모집을 한다고 이제 먼저 이제 사내 공고를 때리고 사내 공고에서 이제 안 모이면 이제 외부 공고로 돌리는데 사내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에 관련된 이제 뭐 평소 관심이 있고 여기에 뭐 많은 그 AI를 써보면서 그런 케어라고 사람들과 팀원들과 새로운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막 그런 사람 뭐 해서 뭐 대리급 이상의 뭐 몇 년 차 직원 말하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네, AI가 이제 우리의 삶 일상 속에 들어오면서 2단계 변화 있죠.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그쵸. 그 시총 유튜브 3위. 걔랑 먹는 거. 그러면서 네, 응? 시총 네, 이게 혼자 1위를 이제 넘보고 있다라고 이제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업의 구조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인재들 그리고 팀의 그런 조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KT에서는 AI 스팸 수신 차단 서비스를 또 출시한대요. 그래서 KT에서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그런 AI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취업 포탈 이제 사람인에서도 AI가 이제 자소서를 또 봐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자소서를 봐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콜센터 이런 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AI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산 콜센터라든가 뭐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AI들이 다 들어가면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도 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이제 얼마 전에 그 크래프톤 이사회 이제 장병규 그 의장님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 참, 어, 눈에 딱 들어와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 메타버스라는 거는 어떤 뭐 아바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개념에 우리가 이프렌드라든가 그쵸 뭐 잽이라든가 제페토라든가 그쵸 이런 게 메타버스는 뭐 물론 메타버스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메타버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곳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첫 번째 개념 공간이라는 거고요. 공간.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거예요. 공간과 소통. 우리가 웹 2.0에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서는 댓글로써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댓글과 내가 글을 보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소통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웹 3.0이 세상에 이제 메타버스 세상을 가면은 똑같은 공간 어떻게 보면 공간들이 구현이 될 거고요. 뭐 우리가 제페토에서 어떤 공간, 교실의 공간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내서 그 안에서 뭐 책상에 앉기도 하고 스크린을 보. 근데 결국 그 메타버스라는 세상 안에서도 스크린이라는 2D 화면에서의 그런 슬라이드를 띄우고 그쵸 음성을 듣고 영상을 보고 이런 공간이었어요. 2%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 3D 오브젝트들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컵이라는 게 이걸 3D로 만들어서 구현해봐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런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연으로서 말로써 하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메타버스가 웹 3.0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바이스 기기들이 나오면서 공간 컴퓨팅이 될 수도 있고 AI 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모바일과 AI 기기의 그런 과도기에 있는 기기예요. 뭔가 AI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전용 디바이스 기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기가 나왔을 때 진짜로 이제 메타버스의 그런 세상이 구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평생 공부. 그래서 음,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평생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I가 발전하면 노코드, 그러니까 뭐 어떤 코드나 우리가 파이썬이라든가 C++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컴퓨터 언어를 모르더라도 그렇죠? 뭔가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 툴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젠슨왕도 강조를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AI 시대.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웹 1.0이나 웹 2.0 세상에는 사람들이 컴퓨터의 언어를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파이썬이라든가 C++, 자바스크립트 이런 컴퓨터의 언어를 배워서 컴퓨터에게 소통을 하려면 그 언어로서 코드로서 소통을 해야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역전된 거예요. 지금 챗 GPT라든가 아니 뭐 달리라든가 뭐 이미지 생성, 영상에서 노래를 생성해주는 그 인공지능들이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드를 몰라도 내가
AI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사다리 타기를 한 다음에 오늘 점심 메뉴를 추천해주는 그런 뭐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은 어떤 그런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이거에 맞는 코드를 짜줘. 하면 얘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코드를 알아서 짜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그 코드를 가지고 돌리면 그 아까 점심을 추천해주는 그런 AI가 점심을 추천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랑하는 두 남녀가 그 도심 속에 있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펍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뭐 참고 이미지를 보면서 그려야 됐지만 지금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얘네가 그런 걸 다 그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됐지만 이제는 컴퓨터와 AI가 사람의 언어를 학습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명령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GPT-4가 요즘에 좀 이제 게을러졌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좀 막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답변을 생성을 안 해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답변 생성 속도가 느리기도 하대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IT 관련돼서 이런 그런 커뮤니티를 보면 야 이제 클로드 3로 갈아타자라는 여론이 확산된대요. 근데 이게 조금 뭐랄까 이슈가 너무 크게 돼가지고 네 이제 여기 우측 보면 샘 알트만이 네 여기 자신의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남겼어요. 야 GPT-4가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이제 해결했어. 그러니까 다시 써줘. 라고 이제 대응하고 이야기를 할 만큼 진짜 이 GPT-4의 그 게으름의 문제가 네, 지난 또 한 주 미국과 이런 그 IT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이제 GPT-4가 뭐 다시 게을러졌다 예전에 게을러졌다가 다시 또 열심히 하다 또 다시 게을러졌다라고 하는데 네, 뭐 이제 GPT-5가 출시가 이제 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엄청난 또 성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지난 또 한 주는 오픈 AI가 이제 올해 GPT-5를 출시한다. 그리고 시연을 진행 중이다. 사실은 보통 이런 시연이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평균. 근데 얼마 전에 제미나이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흑인 이제 그런 어떻게 샘 알트만을 그려준다. 흑인 그 아인슈타인을 그린다거나 그 인종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미나이 구글에서 그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고 그쵸. 되게 이제 뭐 주가가 잠시 이제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가치 중립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그 편향적이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 시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은 GPT-5가 이제 오픈이 된 일부 사용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써보면서 그런 것들 피드백 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고. 뭐 GPT 4.5가 출시가 임박했냐, GPT-5가 출시했냐, 어쨌든 이제 다음 이제 모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들을 예측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우측에 이제 검은색 이 이미지처럼 네 이제 이게 레딧에 이제 이게 노출이 됐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레딧에 노출이 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MS 코파일럿의 GPT-4 터보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이제 MS는 이제 오픈 AI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분을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막대한 그런 영향력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제 MS 코파일럿의 유료 사용자에게 GPT-4 터보를 이제 사용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GPT-4 터보가 코파일럿에 들어가면 무료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유료 사용자들에게 조만간 GPT-5를 이제
어, 보여주겠다.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 사실은 이제 GPT 3.5에서 4로 넘어가고 GPT 이제 그 터보까지 나오면서 11월에 이제 데브데이 23년 11월 데브데이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달리 3가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GPT-5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제 조금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미지 생성 AI 달리와 이제 소라 AI, 영상 생성 AI, 지난번에 저희 설명드렸죠. 소라 AI가 이제 붙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이 이제 지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T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영상 생성까지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소식이 좀 많은데, 네, 오픈 AI가 GPT-5를 공개에 앞서 AI 음성 비서 출시 예정이다라고 해서 그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엔진 상표 출원을 했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픈AI가 인공지능 음성 비서를 구축하기 위한 음성 엔진이라는 보이스 엔진이라는 상표를 이제 정식 등록 이제 출원을 했습니다. 상표 출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중순쯤에 이제 GPT-5가 나왔을 때에 그게 같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직전에 뭐 또 하나를 또 이제 소라 AI를 공개한 것처럼 딱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애플에 이제 시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존의 알렉사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삼성에 있는 빅스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음성 엔진, 음성으로서 이제 얘네한테 이제 뭐 명령을 내리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상표 출원이 되면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어떤 다른 디바이스 기계와 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세탁기라든가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LG나 가전에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TV 여기에 지금 LLM들이 이제 들어가 이제 탑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오픈 AI의 그런 음성형 이런 서비스가 또 들어가면 그렇죠?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세탁기와 이제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냉장고와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피겨 AI 그 로봇 봤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LLM. 근데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제 피겨 그 AI사하고 피겨 그 로봇을 만드는 피겨사하고 그다음에 LLM을 하는 오픈 AI하고 사전에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2주 같이 함께 하겠다는 2주 만에 그 로봇의 그 성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겨사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의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뭐 관절들을 하고 움직임이라든가 그쵸 그런 움직임을 잘 구현해 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이제 오픈 AI는 대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추론 능력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추론 영역과 진짜 움직임이 연결될 수 있는 그거를 2주 만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 다음 분기 4월, 5월에 또 다시 공개가 됐을 때는 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의 업그레이드가 있겠죠. 그래서 오픈 AI가 음성 엔진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건 시리라든가 알렉사라든가 우리가 그 SK텔레콤이나 뭐 KT라든가 여기서 음성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거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되면 어디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세탁기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의 움직임들이 네, 놀랍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거예요. 보이스 엔진이라는 게. 그래서 디지털 음성 비서를 구축하고요. 음성 및 음성 인식, 음성 명령 처리, 텍스트 음성으로 변환을 하는 것도 기능이 여기 탑재되어 있고요. 음성 명령 처리 및 텍스트 음성 변환, 뭐 다국어 음성 인식과 번역,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이게 뭔가 어떤 디바이스 기기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스피커 전용 스피커처럼 또 이렇게 나와서 그런 이제 디바이스 화면들이 앞에 있으면서 뭔가를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실시간 통역과 번역들도 가능하고요. 오디오 변환, 텍스트 오디오 변환, 그리고 음성 서비스의 전달 개발.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있으면은 얘를 이제 회의할 때 이제 한 대를 갖고 들어오겠죠. 얘 다른 사람도 갖고 들어 나도 갖고 들어 옆에다 펼쳐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회의에 활용을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어떠한 시대든 간에 그런 새로운 기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1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2차 산업혁명의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그쵸? 그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뭐 자동차의 발견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는 항상 피 흘리는 그런 그 혁명과 같은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할리우드에서 그런 작가들과 배우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AI가 어떻게 우리 작가들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배우들을 대신 어떤 성우들을 대신해서 그 목소리들을 AI가 학습해서 그렇게 대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CG라든가 이런 영상 생성 AI, 영상 편집 AI가 그런 그런 엔지니어들을 대처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파업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불과 지금 한 네다섯 달이 지났는데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가 경계한 AI가 오픈 AI, 생성형 AI 소라로 할리우드에 진출을 그러니까 같이 업무 협약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할리우드에서 이제 우리 영상 생성형 AI 소라를 어, 우리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도구가 등장을 하면 이것을 수능하느냐 아니면 이걸 배척하고 그거를 강경하게 그냥 거부하느냐인데 이제 할리우드는 수능 쪽으로 수능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그죠? 그런 더 효율적인 그런 또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또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소라 AI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여성이 막 이렇게 동양인 여성이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2월에 같이 봤었죠. 근데 이제 소라 AI가 또 이제 한 번 더 진화하면서 또 지난주에 엄청난 양의 그런 영상들이 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기린하고 플라멩고 새를 조합을 한 건데 제가 따로 영상을 찾지는 못했는데, 네, 그렇게 기린하고, 어, 플라멩고하고 이렇게, 이게 진짜 실제 영상, 이제 움직여요, 얘가. 깃털도 움직이고. 나중에 이거 단어를 넣어서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늘 나는 돼지. 근데 돼지인데, 날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영상이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찾은 게 있어서, 네, 이렇게 할 건데, 다음 보는 영상은 소라 AI로 만든 거예요. 소라 AI로 만든 거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그래, 소라 AI. 네. 주변 배경부터 그림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들, 그쵸? 이게 영상 생성의 AI는 소라 AI로 만들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지금, 이 코 그림자, 그림자들이, 네, 그대로 따라간 거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영상이 또 크게 이슈가 되긴 했는데, 네. 이게 1분 15초짜리 그런 영화의 뭐 예고편처럼 나온 건데 이게 다 소라 AI의 음성 프롬프팅으로 해서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것처럼, 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게 전부 다, 네, 소라 AI, 영상 생성 AI가 만들었다는 영화의 하나의 예고편이죠. 만약에 이게 진짜 사람이 뭔가 CG를 입히려고 한다면, 진짜 많은 노력과 시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나오는 수줍이나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뭘 인정해야 되냐? AI가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셀카로 영상을 촬영해서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거나 릴스 컨텐츠를 만드는 거 불과 4년, 5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뭐 그 어떤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고 그건 고난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하죠. 그리고 캡컷이나 이런 것들은 모바일로 편집도 가능한 그리고 어떤 효과들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미리 캔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이제 프롬프팅만 잘 해내면 네, 충분히 생성이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소라 AI가 나오기 전에 이제 뭐, 영상 생성하면 런웨이가 진짜, 완성도가 뭐, 피카랩스, 런웨이, 그쵸, 카이버, 뭐, 여러 가지 영상 생성 AI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런웨이가 되게 뭐랄까요? 완성도가 그나마 좀 많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4월에 나오는 제 책에도 런웨이의 그런 모션, 그런 그, 그 에디터를 통해서 움직임을 주고 영상으로 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런웨이가 소라 AI가 나오는 걸 보더니 와 저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런웨이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와 저 정도까지는 못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소라에 맞서 AI 뮤직비디오 생성으로 그냥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어 이제 런웨이의 지금 이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런 것들을 뭐 샘플 영상을 볼 수 있는데 네 AI 이제 음악에 맞춰서 AI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거든요. 뭐 어떤 우주에 대한 공간이라면 우주인들이 우주를 유영하고 막 그 지구를 바라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뮤직비디오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 가사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걸 해석을 한 다음에 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이 어떤 프롬프팅 요청 사항을 넣어주면 AI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주는 네,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오픈 AI 소식이 많다 했는데 오픈 AI GPT 스토어가 수익 공유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GPT 스토어가 수익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오픈 AI 사용량 기반 모델을 시험 중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GPT 스토어를 이제 웹 2.0 시대, 모바일 시대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 앱 스토어나, 그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앱에 대한 마켓인 거죠. 마켓. 앱의 마켓이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앱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AI 시대에 비교를 하면은, GPT 스토어가 그런 마켓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안에 GPT스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애플이나,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를 거치죠. 심사를 거쳐서 양질의 그런, 그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걸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GPT스는 지금 승인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떤 완성도가 높거나 사람들의 클릭 사용량 기반으로 해서 상단의 노출을 더 우선순위 노출을 시켜주긴 하지만, 네, 사실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GPT 스토어의 수익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것들을 오픈 AI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네,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전자책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자책도 보면 퀄리티가 좋은 전자책이 있는 반면에 좀 퀄리티가 너무 형편없어서 구매하고 나서도 후회를 하고 아 진짜 이거는 별점 한 2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전자책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런 것처럼 예, GPT 스토어도 그런 형태로 지금 GPT를 만들어봐, 챗봇을 만들어봐면 아, 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너무 어려워라고 하지만 우리가 5년 전 전자책 시장에 맨 처음에 들어가라고 사람들이 추천을 했을 때는 아, 책은 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써? 했는데 지금은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서 그렇죠.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된 것처럼 GPT스도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이 되면 누구나 도전을 하게 되고 누구나 나만의 챗봇을 또 판매하는 그런 시장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GPT스 만들기 이것도 제가 다룰 거기 때문에 한 강 정도로 해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사이 내용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루면 그것만 보면은 딱 GPT스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네,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 MS가 현재 이제 시총 1위가 되면서 그 구글에 있었던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술레이만을 이제 AI 사업부를 맡기 위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력 강화를 위해 알파고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알파고를 만들어낸 무스타파 술레이만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 공동 창업자를 영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MS의 회사 블로그 공식 그 공지문에 따르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술레이만이 MS에 합류해 AI 챗봇 코파일럿과 그 밖에 AI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 마이크로소프트 AI를 이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AI에 이제 더 집중을 하고 지금 코파일럿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네, 한 단계 또 앞선 그런 격차를 벌려나가기 위해서 MS가 네, 구글의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를 영입했다라는 게 또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에 그런 또 미국의 이제 IT의 그런 커뮤니티를 조금 떠들썩하게 했다. 라는 거. 이게 3월 20 일자의 기사인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런 내용들이 좀 떠들썩했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음악 생성 AI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노 AI, 그렇죠? 수노 AI는 MS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플러그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뭐 빠져 나 이거는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죠. 지금은 이제 뭐 연결이 돼 있지 않고 그냥 자체적인 뭐 수노 AI 사이트에 들어가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외부 강의를 나갔을 때 네, 수노 AI로 이제 음악 생성하기 그리고 이제 제 4월에 나오는 책에도 이제 수노 AI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버전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음악 생성 AI V3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3월 22일자 기사고요. 음악판 소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노 AI도 저희가 이제 4월 중에는 네, 한번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수노 AI가 이렇게 레벨업이 됐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네, 수노 AI 다루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또 제가 4월 중에 한번 강의로 또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GPT-5가 곧 나오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토종 AI 비상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출시 임박소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잠잠하다. 그래서 B2B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음.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경쟁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체 이제 그런 거대 LLM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뭐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런 검색 시장의 뭐 97%, 98%를 차지하고 있는 게 구글인데 러시아와 뭐 한국, 뭐 이 정도, 중국, 이 나라에서는 이제 구글이 네, 이제 뭐 사실은 점유율이 그렇게 1위를 탈환하지 못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 뭐 이제 네이버도 이제 많이 그 검색 점유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뭐 기본적인 뭔가 어떤 검색을 하거나 맛집을 찾거나 이랬을 때는 아직까지 네이버에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가 조금 더 한국어에 특화된 그런 또 거대 모델들을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해 나간다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는 어떤 하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챗GPT, 클로드 3, 그다음에 뭐 네이버에서 하는 하이커클로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구글 제미나이 이렇게 쓰면서 네, 하나의 주제들을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나오는 답들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컨텐츠들을 조합하고 그쵸? 다시 한번 더 내 생각들을 가미해서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글, 이런 나만의 뭐 기획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과 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테빌리티 AI에서 네, 정말 빠르게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을 직접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에서 그림을 그린 것들을 가지고 이걸 3D 객체로 만드는. 근데 물론 뭐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 웹 3.0 시대, 메타버스 시대로 갔을 때 이 3D 객체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정말 이제 중요하고 이런 기술들이 고도화됐을 때 그런 공간들을 재현해낼 수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 주 또 깜짝 놀랄 소식이 또 하나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에서 1초 안에 텍스트에서 3D 객체를 생성하는 AI 도구를 어, 네, 만들어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공개를 했고요. 1초 만에 만들어진다. 1초 안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프롬프팅 한국어 뭐 물론 한국어가 될 수 있죠. 우리 사람의 언어로서 명령을 내리면 네 바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이 아래 프롬프트를 넣으면 3D 그러니까 2D의 이미지를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볼게요. 거북이겠죠? 네, 1초 만에 완성. 3D 객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뭐 그런 강아지, 고양이, 자 3D 객체 만들어 버렸어요. 그쵸?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3D 객체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기존에 이미지를 넣을 필요도 없다는 거 이제. 그쵸? 이런 것처럼 AI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뭔가 3D 객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하신 스테이빌리티 AI에서 이런 것들을 2D 이미지로 이거 만들 수 있어. 어떤 사람은 2D 이미지를 달리해서 생성을 해서 이걸 넣어서 생성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AI 도구에서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no.
1초 안에 그냥 프롬프팅을 해서 3D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보다 더 발전된 3D 객체를 만들어주는 AI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찾아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해외에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AI 트렌드를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지만이 네,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1초 안에 네, 3D 객체를 이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거예요. 프롬프팅을 넣었을 때 3D 객체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번 주에 이제 백화생님하고 뭔가 좀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그저께 이제 그 이걸 보는데 엔비디아에서 AI 기반 의료 로봇 개발 인간 간호사 뛰어나. 물론 우리 여기 이제 푸드캠프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백화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 또 간호학에 계시지만 간호보건 이런 쪽에 이 감염 이런 쪽에 계시지만 또 통계학을 또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서 또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실까? 근데 그런 거예요.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화쌤하고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AI 기반 의료 로봇 개발, 인간 간호사보다 뛰어나. 엔비디아 헬스케어 AI 공략, 그래서 인간 간호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로봇은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오픈AI 챗 GPT-4나 라마 챗과 같은 경쟁사 제품이 아니라 인간 간호사도 능가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이제 이번에 개발했던 그런 AI 로봇이 그래서 실험 모델은 약물의 영향을 식별해서 79%대 63%로 그러니까 인간의 간호사가 63점을 맞았는데 이 그 실험 모델 AI 로봇이 79점을 받으면서 인간 간호사의 능력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반 약품을 감별하는데도 무려 88대 45. 특정 조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반 약품은 인간의 간호사는 45%, 45점을 받았지만 얘는 88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약물의 가치와 참고 범위 비교해서는 네, 96대 93으로 일반 의약품 독성 용량 감지에 대해서는 81대 57로 그냥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간의 간호사를 능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히포크라테스 AI의 공동 설립자가 이제 뭐 이것들을 이제 개발했다는데 이 로봇은 운영 비용이 시간당 9달러였다고요. 9달러, 시간당 9달러. 네, 미국의 노동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간호사의 평균 시간당 급여는 39달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9달러와 39달러.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자동차 생산을 라인을 쭉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맨날 파업을 하고 그쵸? 뭐 기종 뭐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파업을 하고 물론 현대차를 저는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도 현대차에 있기도 하고 현대차를 뭐 좋다 나쁘다 그 예를 든 거예요. 그 기종도 매일 파업을 하고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의 이슈가 있으면 생산 라인을 중단을 시키고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노사 간의 그런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의선 회장이 야, 그러면 우리가 준준형 대형 SUV 라인은 AI, 지금 BMW와 그리고 벤츠에서도 이미 도입이 됐죠. AI 피겨사의 그런 AI 그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로봇으로 AI 로봇 그 라인은 일단 1차적으로 대처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그런 것들이 대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CEO라든가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결정력에 의해서 인간이 이거에 대한 대체가 될 것인가 대체가 되지 않을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백과 선생님들 얘기는 의료 파업에 대해서 의료 공백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AI 로봇 그리고
어떤 진단 분야에서 AI 의사가 있다라고 AI 로봇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사실은 이제 간호사나 이런 쪽은 사실 AI가 제일 나중에 대체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직업과 미래 학자들이 전망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니모라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AI의 그 역할이 7배 비용을 단축해주고 7배 속도를 더 단축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모든 산업 분야를 지금 다 침투 중에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이 한 예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슈가 됐던 그 기생충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기생충 영화가 우리가 한글, 그, 한글로 된 그 대본 스크립트를 그냥 생성형 AI에 넣으면 뭐 10분만, 뭐 5분, 10분 만에 그 AI 번역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뭐 2시간짜리로도 충분히 번역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걸로 AI가 번역해 준 걸로 이 영화가 나왔다면 사실 그만큼의 임팩트나 영향력을 줄 수는 없었다라고 영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번역자, 영어 자막으로 번역을 참여했던 그 번역가가 미국에서도 어, 거주를 했고 오랫동안 살았고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살았다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정서 지금 이 표현은 미국에서 이런 정서와 맞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부여해서 번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들과 뭐 감독과 이런 그 조합들도 좋았지만 그 번역의 과정에서의 그런 완전히 그 어떤 작두를 탄 듯한 그런 와 어떤 저런 표현을 했지? 라는 만큼의 그런 번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그 그런 능력을 가진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뭐 사회 문화 다양한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그러한 번역 능력을 가진 소수의 인원은 몸값이 지금보다 뭐 2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질 거지만 그저 그냥 챗GPT에 넣어가지고 아니 그저 그런 뻔한 번역을 하는 번역가들은 AI에 대처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영화의 하나에 국한돼서 설명을 됐지만 모든 분야도 다 그럴 거예요. 회사도 그렇지만 그저 그런 평범한 업무만 지시를 해서 그 시키는 일만 하는 저 뭐예요? 오늘 어떤 일거리 주세요. 일감 주세요. 그냥 뭐 질문 없어 회의했는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되기 쉽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피커, AI 스피커 가지고 들어가서 회의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10년치 데이터 자료 여기다 다 때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얘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CEO 마인더와 디렉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이 AI 아까 스피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그런 10년, 20년치의 데이터 그라운드 딩된 정보를 가지고 경쟁사 분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챗봇하고 그런 디렉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리더와 CEO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며 뭐 직원의 일당백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러면 회-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확장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진짜 로봇같이 일했네. 야, 오늘 그냥 그냥 뭐, 오늘 일당 뭐, 그냥 뭐, 멍 때리다가 벌다 왔어. 뭐 회사는 물론 회사에서의 직원은 기계 부속품에 불과하겠지만, 그거를 나는 기계 부속품인데 뭐, 어떡하라고. 놀다 왔어. 해서 막 요즘에 이제 이슈가 이제 MZ들이나 아니면 뭐 3, 40대들도 조용한 퇴사라는 그런 이슈 키워드도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체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건 현대차의 자동차 라인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서서히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기술적인 껍데기가 벗어나더라도 내 거가 채워지고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 AI. 그래서 제가 메시지와 본질과 나의 대상 타겟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러면 AI의 그런 어시스턴트, 코파일럿, 부기장 같은 아이를 한 두 대만 데리고 있으면 내가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이랬잖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개인 1인 기업이 1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비서들을 이미지 생성해주는 비서, 3D 객체를 만들어주는 비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승환 그 박사님이 쓴 슈퍼 개인의 탄생에서도 그렇게 슈퍼 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뭐 도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AI에서 밀린 애플이 구글과 이제 손 잡는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 침체된 중국 시장을 또 이제 공략하려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애플이 알리바바와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두 AI를, 네, 탑재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한다면, 네, 그, 이제, 그런 AI,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 갤럭시 S24가 AI 폰의 그런 최초의 AI 폰이 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의 전 세계에서 지역에서는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AI 기술을 탑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 제품을 출시하려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AI 서비스가 탑재돼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바이두 AI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 S24가 출시되고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네,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네, 중국도 알리바바와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을 어,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AI의 애플카도 이제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또 어떤 애플이 전략을 펼칠지가 네, 네,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앤드류 응이라는 그런 과학자, 그렇죠? 개발자 분이 계시는데 그 딥러닝, 머신러닝 이쪽 분야에선 세계 거의 뭐 네, 탑티어급의 진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팔로잉을 하고 있고 관련된 소식들을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진짜 중요한 소식들이 있는 것들을 여기서 또 많이 가져오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응이라는 이 이제 개발자분이 어떤 3월 22일 날 어떤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 이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런 거예요. GPT 3.5나 GPT 4.5나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GPT 3.5가 제로샷이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 알죠, 제로샷. 그냥 예를 들어서, 음, 어떤, 내가, 내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장소를 추천해줘. 좋은 장소를 추천해줘. 관광지를 추천해줘. 이렇게 어떤 예시가 없는, 그쵸? 예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단편적인 질문을 한 걸 제로샷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3.5가 제로샷일 때는 이 정도의 뭐 100점까지 가는 능력 중에서 이 정도 능력을 가진대요. GPT-4는 제로샷일 때 당연히 GPT 3.5보다는 더 좋겠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프롬프팅에 대한 기술들이겠죠. 근데 이런 기술들을 했을 때, 네, GPT 3.5라도 어떤 프롬프팅 엔지니어를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접근을 했을 때, 좋은 프롬프팅을 넣었을 때는 그냥 GPT-4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GPT-4도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높은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프롬프팅을 넣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3월 22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아랫 단락 Today's we mostly use LLM에 대해서 제로샷 모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오늘날에 우리는 주로 제로샷 모드에서 LLM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생성 AI 클래스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대부분 제로샷을 넣었을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걸 알려줘, 어떤 걸 정리해줘 이랬는데 이렇게 그 LLM 모델의 작업을 그러니까 그 제로샷 모드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모델이 작업을 이제 제로샷을 하고 나서 어떤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종 생성물을 출력하도록 우리가 대부분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롬프팅을 넣고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해서 어떤 답변이 생성되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성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랄까요? 어떤 프롬프트를 조금 변형을 해서 어떤 것들을 생성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에 이분이 되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여기 밑에 단락이요. 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너 에세이를 한번 써봐 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도록 요청을 하고 단 백스페이스 버튼을 절대 누르면 안 돼 라고 하고 똑바로 입력하여 고품질의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백스페이스를 누르지 않고 어떤 수정 과정 거치지 말고 너 되게 퀄리티 있는 에세이를 써봐라고 하면 어떡해요? 쓰다가 이건 지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나서 계속 써 이러면 어떡해요?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하고 이게 앞뒤 문맥이 맞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서 꾸역꾸역 완성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 그쵸? 그런 비문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챗 GPT도 그다음에 LLM 모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뭔가를 생성해 주는 애인데 우리가 이 제로샷으로 어떤 것들을 명령을 주고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생성해 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챗 GPT나 LLM 모델도 이런 답답함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이 사용자들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제로샷부터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프롬프트를 생성 AI 그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거 오늘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그만큼 이 프롬프팅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6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달리라는 이미지 생성도 그냥 이미지 생성해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걔네한테 어떤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어디가 수정되면 좋겠니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뭐 받아봐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생성이 생성된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게 이 논문이었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26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고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운받을 수 있다면은 야 PDF 다운받을 수 있다. 다운받아서 챗GPT에게 이 PDF 넣고 26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줘 라고 해서 1차적으로라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논문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같이 보면서 제가 26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네,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그래서 26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기존 여기서 진짜 중요했던 그런 그 26가지 중에 중요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강의에서 2강, 3강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이 논문들도 한번 챗GPT에 넣어서 한번 한국어로 번역해서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 가실 거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이 26가지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리겠다 하는 거. 네. 어,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4년을 알리는 AI 트렌드 빅3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 LL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죠? 사티아 난델라가 네, 오픈 소스 그리고 SLMS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3대 전략 중에 하나가 스몰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LLM은 다 알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들. 거대 언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핵폭탄과 비유를 했잖아요. 핵폭탄을 비유하면서 그 크기와 범위들이 이제 크게 됐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전략형 무기로서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전투기에도 탑재되고 핵 잠수함에도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작게 소형화를 시키고 소형화를 시켰지만 그 위력은 대단하게끔 만든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 파라미터 수, 우리가 뇌의 그런 시냅스 연결하는 파라미터 수, 매개 변수를 크기를 크게 확장시키는, 그렇죠? 그런 쪽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거대 언어 모델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소형화 전략. 그래서 이 소형화 전략이 뭐라 그러죠? 온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온 디바이스는 왜 온 디바이스로 가느냐? 네, 이런 기기, 디바이스 기기 이런 것들에 탑재가 되고, 냉장고에 탑재되고, 우리 스피커에 탑재가 되고, 로봇에 탑재가 돼야 되는데, 거대 언어 모델이 탑재되면 그만큼 이게 리소스, 자원들을 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이 AI가 이렇게 이제 고도화가 되고 이렇게 할수록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들이 뭐냐면 이제 냉각에 대한 그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의 큰 거대 그 센터를 봤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그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냉식 공기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열을 낮췄지만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쓰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극지방에 뭐 만들거나 뭐 해저에 만들거나 막 그런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그런 데다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과 열을 식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전기에 대한 문제예요. 엄청난 전기가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전기를 만드는 것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떤 한 그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앞으로의 시대 어떻게 이제 전망하느냐라 했을 때 전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갈 것이냐, 진짜 뭐 이제 핵 융합을 통해서 뭐 전기를 생산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낼 것인가? 결국 전기의 부족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듣다 보면 그러면 이제 뭐 변압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기를 이제 이어줄 수 있는 뭐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뜰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더 큰 그림을. 그러면서 그 다음 산업들이 어디가 뜰지를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LLM이라는 파라미터수를 크게 하는 그 전략과 소형 온 디바이스로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챗 GPT는 어떻게 보면은 GPT 3.5와 GPT-4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이제 버전이 나와 있는데 그 제미나이가 그 이제 버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나노라는 온 디바이스 모델을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QN이라는 다국어 지원 이 이제 모델도 스몰 온 디바이스용 그런 스몰 랭귀지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클러드, 지금 현존하는 이제 가장 IQ가 이제 100을 넘어섰다는 101이라는, 클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소넷, 그죠? 그다음에, 뭐, 오프스, 그다음에, 하이쿠, 이렇게 하면서, 온 디바이스 모델.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챗 GPT도 GPT-5가 되면 이렇게 온 디바이스화 전략된 그런, 모델들도, 충분히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뭐 아까 로봇이라든가 그쵸? AI 그런 스피커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이제 나노 모델처럼 온 디바이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제 기사인데, 네, 그 구글 코리아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이제 그 이세돌, 이제 딥마인드 그 알파고와 대결을 했던 이세돌, 네, 그런 구단과 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되게 웃겼던 게, 예, 다시 태어난다면 바둑 안 할 거다. AI 개발할 것 같다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알파고가 은퇴에 영향을 주긴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바둑은 취미로 즐기고 AI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실제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뭐, 젠스랑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뭐 이런 컴퓨터 공예나 뭐 공학적인 게 아니라 생명과의 생명공학 쪽으로 해서, 네. 이런 쪽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이제 AI가 그만큼 우리 일상 속 깊숙이, 네.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을,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네, 오늘,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픈 AI에 대한 소식이 많았고, 네, AI가 진짜로 우리 일상 속 매주 공부를 하지만 새로운 기사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새로운, 근데 그 헉헉하는 그런 발전된 기사들이 너무 많았고, 네, 네. 바쁘시더라도, 네, 이렇게 또 우리 오늘 단톡방에 네, 후기 한 번씩들 남겨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무 많이 안 남겨줘서 제가 핸드폰을 껐다 켰다를 한 3번 했거든요. 아, 아니야. 내 핸드폰이 잘못돼. 바꿔야 돼. 3년이 지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옆에서 이제 부인이 뭐 해? 왜 핸드폰을 자꾸 껐다 켜? 뭐 숨기는 거 있어? 그럼 가져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야, 아니야. 숨기는 게 아니라 아니야, 가져와봐. 뭐야? 켜 빨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켰는데 뭐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후기가 안 올라서 아, 적당히 해. 뭐 매주 후기를 올려달라 그래.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이게 피드백이야.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는 핸드폰을 3번, 네, 네, 껐다 켰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우선, 네, 쌤들께서도,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내용, 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네, 질문하고, 이제 10시 37분인데, 질문이 없으면은 뭐 40분에 마무리하고 질문이 있으면 11시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녹화는 중단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